그녀가 사라진 날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2005년 3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부산의 한 라디오국 메인 성우 정은하 씨가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들려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퇴근 기록도 택시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새벽 2시 자동 송출된 재방송에서 정은하 씨의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리고 음성은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PD 김도윤 씨는 녹음실에서 원고 3장과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 씨, 이건 제 마지막 대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라디오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김도윤은 2000년 봄 부산 M라디오국의 PD로 입사했습니다. 32살 서울에서 내려온 그는 지역 방송국의 느린 리듬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해 가을 정은하 씨가 프리랜서 성우로 합류했습니다. 28배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능이 있었죠. 첫 만남은 심야 라디오 드라마 녹음실이었습니다. 도윤이 큐사인을 주자 그녀는 대본을 보지 않고 감정을 실어 한 번에 읽어냈습니다. NG 없이 원테이크로 가능한 성우.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PD님, 제 호흡이 너무 짧았나요? 아니요. 완벽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조금 더 길게 가져갈게요. 그때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을 넘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2001년부터 두 사람은 심야 프로그램 밤의 주파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1시 음악과 사연으로 채워진 1시간의 방송이었죠. 청취율은 높지 않았지만 고정 청취자들의 충성도는 지역 1위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은하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스피커를 통과하면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들렸습니다. 청취자들은 귀의 입김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와의 거리를 정확히 15cm로 유지했고 호흡을 문장의 끝이 아닌 중간에 섞어 넣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본능이었지요. 녹음은 언제나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방송국 복도가 조용해지는 밤 9시 둘은 스튜디오에 들어가 자정까지 작업했습니다. 도윤이 믹싱 테이블 앞에 앉으면 은하는 방음 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쓰고 대본을 펼쳤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은 눈빛과 손짓으로 대화했습니다. 여기 한 템포 늦춰주세요. 도윤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10번도 넘게 반복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지친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번 다른 감정을 담았습니다. 슬픔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도윤은 그녀를 통해 배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두 사람은 방송국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담배를 피우고 은하는 캔커피를 마시며 해운대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PD님, 오늘 7번째 사연 기억하세요? 남편을 잃은 분. 네.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죠? 그분한테 제 목소리가 위로가 됐을까요? 됐을 겁니다. 당신 목소리는 특별하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도윤은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2003년 여름 방송국의 디지털 편집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릴테이프 대신 컴퓨터로 작업하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젊은 PD들은 환호했지만 도윤과 은하는 아날로그를 고집했습니다. PD님, 테이프 소리가 더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은 너무 깨끗해서 차갑죠. 그쵸? 잡음도 감정이잖아요. 둘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음악, 마이크 스탠드가 흔들릴 때 나는 진동,
그 모든 게 방송의 일부였지요. 사람들은 둘을 소리의 부부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은하가 감기에 걸리면 도윤이 약국에서 목캔디를 사다 주었고, 도윤이 편집 때문에 밤을 새면 은하가 편의점 김밥을 사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PD님, 은하씨, 5년 내내 그 호칭이 전부였습니다. 반말도, 농담도, 사적인 연락도 없었지요. 방송국 밖에서 만난 적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오직 녹음실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유리창과 마이크, 헤드폰과 믹싱 테이블, 그 장비들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지요. 2004년 가을, 은하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고음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물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고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빈도도 많아졌습니다. 은하 씨, 괜찮으세요? 네.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곧 가려고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월,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청취자들은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칭찬했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상실의 신호였지요. 2월 어느 날 밤 녹음이 끝난 뒤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PD님, 제 목소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 없잖아요. 만약에요. 제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옅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를 지켜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도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됐고 밤은 깊어졌습니다. 녹음실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은 여전히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 침묵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요. 2005년 3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28분, 밤의 주파수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정은하 씨는 평소처럼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다시 만나요. ON AIR 램프가 꺼졌습니다. 도윤은 믹싱 콘솔 앞에서 음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방음 부스 안에 은하가 헤드폰을 벗으며 대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작별 인사였지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내일 큐시트 정리하고 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PD님.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요. 자정이 넘어 도윤은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남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차는 없었습니다. 먼저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방송 연락을 놓친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퇴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은하 씨, 퇴근 시간이 몇 시인가요? 이상하네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아직 안 나간 건가요? 출입증 태그가 없으니 모르겠네요. CCTV를 볼까요? 화면 속 그녀는 밤 11시 35분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과 대본 파일을 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아닌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저쪽은 어디인가요? 녹음실이랑 자료실입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글쎄요. 이후 영상은 없습니다. 1층 로비 카메라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곧장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녹음실 문을 열자
테이블 위에 A사 용지 3장과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용지는 손글씨였습니다. 도윤 씨에게.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을 PD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지요.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대본은 방송용이 아닙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테이프를 들어주세요. 마지막 녹음입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이건 제 마지막 대본이에요.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낮고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배경에는 희미한 바람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방송을 만들면서 전 PD님께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저 방송 이야기만 했죠. 테이프는 잠시 끊기더니 다시 이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곧 사라질 거예요.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보다 먼저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없는 제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테이프는 잡음만을 남기고 멈췄습니다. 그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구 대연동의 작은 빌라.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개인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책꽂이도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 액자엔 사진이 빠져 있었고 유리와 틀만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 간 것 같네요. 집주인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사가 아니라 지움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 화장실엔 빈 약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도 챙겨가셨잖아요. 성인이면 스스로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어요. 일주일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돌아옵니다. 도윤은 방송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가 남긴 파일을 찾기 위해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밤의 주파수 폴더 안에 예비음원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녹음해둔 멘트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재생하자 그녀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주파수 정은아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밤이네요. 도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방송 예비 파일이 아니라 이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방송이 계속되길 바랐던 것이지요. 화요일 밤 도윤은 고민 끝에 그 파일을 송출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주파수에 사랑을 실어 보내는 정은아입니다. 청취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연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 빈 방음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요. 방송이 끝난 뒤 그는 그녀가 남긴 원고 3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슬퍼하지 마세요. 전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도윤 씨와 함께한 5년이 제 목소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별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별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겠지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째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정은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지요.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경우 4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대답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빈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덮여 있었고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04년 9월 15일 그날부터 기록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오늘 고음이 잘 안 나온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2주째다. 10월 3일.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든다.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는다. 10월 18일.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예약했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10월 22일. 조직검사 결과 나왔다. 성대암 2기.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수술하면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아래 작게 더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없이 사는 건 의미가 없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5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그리고 다가올 침묵을요. 수첩의 다음 장에는 고통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11월 5일. 방사선 치료 시작. 목이 타는 것처럼 아프다. 11월 20일. 녹음 중에 기침이 났다. PD님이 눈치챌까봐 물을 많이 마셨다. 12월 8일. 의사가 다시 수술을 권했다. 거절했다. 방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도윤 씨와 야근했다.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던 날이었죠. 그는 성숙해진 목소리네요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병의 그림자였습니다. 2월 3일.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다. 수술 없이는 여름을 넘기기 어렵다고. 2월 28일. 방송용 멘트를 미리 녹음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 최대한 남겨두려고. 마지막 페이지는 3월 11일이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다. 도윤 씨에게 편지를 쓰려 했지만 차마 건네지 못할 것 같다. 대신 녹음으로 남기겠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망설였지만 주치의를 불러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정은아 씨 목소리가 참 특별했지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대암 2기에서 시작해 마지막 진료 때는 3기로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고 했지요. 왜요? 왜 거부했나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명이라고. 전 생명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분은 목소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웃으시며 그러더군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제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떠날 수 있으니까요. 도윤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고통을 혼자 견디면서 매일 밤 방송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녹음실로 갔습니다. 테이프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지난번엔 끊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빠르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5분쯤 지나자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도윤 씨 들리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PD님을 좋아한다는 거요.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전 그저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지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PD님 옆에 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기로 했어요. 제가 정은아일 때,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 마이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음. 그 속에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녹아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방송은 계속되어야 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충분히 남겨뒀으니까요. PD님, 부탁드려요. 저를 아픈 모습이 아니라 방송하던 모습으로 기억해 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다면 전 아마 이미 멀리 떠났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PD님과 함께한 밤들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랑했어요. 테이프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녀는 병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픈 자신 대신 목소리로만 남기로 했던 것이지요. 도윤은 빈 방음 부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남은 자에게 이별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이건 제 마지막 대본이에요. 그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라 완성된 방송이었으므려. 그 방송의 마지막 청취자는 세상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이었으므려. 테이프를 들은 다음 날 도윤은 방송국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은하가 남긴 흔적이 더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기술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개인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은하 작업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하위 폴더가 있었습니다. 방송 백업, 미사용 멘트, 개인 녹음, 그리고 맨 마지막 폴더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묵이 염사. 염사이엔스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 문서 파일 하나와 음성 파일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도윤 씨에게 컵. 파일을 열자 오래된 한글 97 창이 떠오르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윤 씨,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죠. 날짜는 2005년 3월 10일, 실종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건 방송용 대본이 아닙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적어두었어요. 방송에서는 늘 다른 사람의 사연을 읽었지만 정작 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지요. 도윤은 마우스를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글자 사이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2000년 11월 3일 첫 녹음 날 기억나세요? 전 너무 떨려서 손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PD님이 유리창 너머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셨죠. 그 순간 제 떨림이 멈췄어요. 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NG도 없이 완벽하게 녹음을 마쳤지요. 그날 이후 매일 녹음실에 오는 게 행복했어요. PD님과 함께 방송을 만드는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2002년 겨울, PD님이 감기 걸리셨을 때 기억하세요? 제가 목캔디를 사다 드렸죠. 세 군데 약국을 돌았어요. PD님이 좋아하실 만한 맛을 찾고 싶어서요. 결국 꾸류자 맛을 샀는데 드셨나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꾸류자 향이 입안에 맴도는 듯했지요. 2003년 여름, PD님이 테이프 소리가 더 따뜻하다고 하셨죠.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2004년 봄, 제 생일날 케이크 기억나세요? 초 하나 없이 조용히 케이크만 놓여 있었죠. 포스트잇에 수고하세요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PD님이 두고 가셨다는 걸. 그녀의 글씨는 잔잔하지만 절실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혼자 케이크를 먹으며 울었어요.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모르겠더군요. 우린 절대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PD와 성우,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관계. 그게 우리의 전부였지요. 페이지를 내릴수록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2004년 9월 목에 이상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PD님이었어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전 울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죠. 이제 끝이구나.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 사라지는구나.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잃을 확률이 70%래요. 전 물었죠. 목소리 없이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목소리 없는 저는 정은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은아가 아니라면 PD님 곁에 있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이 문장 이후 그녀의 글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 떠나기로.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방송하는 제 모습으로만 기억되기로요. 이기적인 선택이지만 그게 제 방식의 용기였어요.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이 파일과 함께 음성 파일 10개를 남겼어요. 제가 PD님께 하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방송용이 아니라 진짜 제 목소리예요. 언젠가 준비되시면 들어주세요.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전부니까요. PD님, 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목소리로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게요. 김도윤 씨, 사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슬픈 사람이 아니라 방송하던 사람으로, 아픈 환자가 아니라 목소리로 살던 사람으로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0일 첫 만남. 앱 3. 도윤 씨,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전 너무 떨렸는데 PD님이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이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방송의 그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이었지요. 두 번째 파일, 영희 생일 케이크. 앱 3. 생일 케이크,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먹으면서 울었어요. 행복해서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기억한 작은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십작별. 앱 3. 도윤 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목소리가 제 마지막 목소리일 거예요. 지금 많이 아파요. 하지만 이건 꼭 남기고 싶었어요. 그녀의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 목소리는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은 빛났어요. 짧은 침묵 후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사라지겠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행복하세요, 도윤 씨. 음성이 멈췄습니다. 서버실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림만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파일 속에, 테이프 속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말이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소리의 잔향으로 산다는 것을요. 그녀가 남긴 목소리, 그녀가 남긴 말, 그녀가 남긴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요. 밖에서는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6시 방송을 준비할 시간이었지요. 도윤은 조용히 침묵이 염사 폴더를 USB에 옮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침묵의 염사 파일을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2005년 3월 15일 화요일, 도윤은 평소처럼 방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밤의 주파수 방송이 있는 날이었지요. 그는 은하가 남겨둔 녹음 파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도윤은 녹음실에 들어가 큐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방송할 음악 목록과 사연 순서, 멘트 타이밍,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단 하나, 방음 부스 안이 비어 있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밤 10시 30분, 방송 30분 전, 도윤은 서버에서 은하의 오프닝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2005만 315 오프닝. M3 그 파일을 재생 목록에 추가하고 음질을 확인했습니다. 헤드폰을 쓴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은 은하 없이 진행하는 첫 생방송이었으니까요. 11시 정각. 붉은 ON AIR 불빛이 켜졌습니다. 도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주파수에 사랑을 실어 보내는
정은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어제 녹음한 듯 생생했지요. 방송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사연 소개, 음악 멘트, 마무리 인사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파일 속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방송 종료 10분 전, 도윤은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낯선 팝업 창이 떴습니다. 예약 송출 파일이 있습니다. 재생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그런 파일을 설정한 적이 없었죠. 아니오를 누르려던 순간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도윤 씨. 그 순간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미리 녹음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 그와 청취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죠.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술팀 직원 2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PD님, 이거 무슨 일이죠? 도윤은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는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그리움의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요. 저는 곧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제 의지로,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누군가는 이기적이라 하겠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웅성임이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있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도윤 씨. 5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목소리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과 만든 방송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조정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훌쩍였고 복도에는 눈물 섞인 침묵이 번졌습니다.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도윤 씨 사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고백에 복도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청취자 여러분, 5년 동안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한 곳으로 갑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요. 그곳에서 저는 편히 잠들 것입니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하 씨, 도윤 씨, 부탁이 있어요. 방송을 계속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충분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사용하세요. 그렇게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방송국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목소리는 녹음 속에 남아 앞으로도 계속 방송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죠. 은하의 마지막 목소리는 미소 짓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작별을 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윤 씨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한 첫 방송의 오프닝 곡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방송은 종료됐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조정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PD님, 이건 대체...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방송이었죠. 그는 믹싱 콘솔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퇴장을 연출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방송인이었지요. 복도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청취 게시판이 난리예요.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씨,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죽지 않았어요. 당신의 방송 평생 기억할게요.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죽지 않았습니다. 파일 속에도, 방송 속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살아 있었지요. 그는 서버로 가서 예약 송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업로드 시간은 3월 12일 오후 11시 32분.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떠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시간, 마지막 송출의 타이밍까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벽한 퇴장을 연출했죠. 도윤은 조정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은하 씨, 당신은 끝까지 방송인이었습니다. 새벽 1시, 방송국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도윤뿐이었습니다. 그는 꺼진 ON AIR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이지요. 정은아의 마지막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맡았던 형사였지요. 김도윤 씨죠? 어제 방송 들었습니다. 정은아 씨 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도윤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근거로 볼 때 정 씨가 자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하려 하는데 혹시 떠올리는 장소가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와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운대요. 파도 소리를 좋아한다고 늘 말했어요. 해운대는 넓습니다. 어느 쪽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운대라고만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운대 일대부터 수색하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 경찰과 해양경찰이 합동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수욕장, 동백섬 산책로, 달맞이 고개 해안도로까지. 도윤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자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도윤만 해변에 남았습니다. 3월의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는 모래 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은하 씨라면 어디를 갔을까?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드문 곳을 택했을 겁니다. 도윤은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달맞이 고개를 지나 1시간쯤 갔을 때 작은 폭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사포였습니다. 폭우는 고요했습니다. 어선 몇 척이 묶여 있었고 작은 횟집 두어 곳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방파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센 파도가 부딪히며 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했을까요? 저녁 8시 무렵, 도윤은 포구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 보셨나요? 혼자였을 겁니다. 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젊은 여자? 토요일 밤쯤인가. 늦게 누가 왔던 것 같기도 하네. 그는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이 사람. 토요일 밤 11시 넘어서 왔었어. 가방 들고 방파제 쪽으로 갔지. 여기 밤에도 조용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고 했지.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뒤로는요? 모르지. 나도 문 닫고 집에 갔으니까. 도윤은 곧장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사포요. 거길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이 청사포에 도착했습니다. 방파제와 바위 틈새까지 꼼꼼히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여기요? 뭔가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방파제 끝자락, 바위 사이에 가방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크로스백이었지요. 형사가 장갑을 끼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소형 카세트 레코더, 마이크, 헤드폰, 그리고 테이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REC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그녀의 장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행은 포구의 파출소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곧 파도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1분쯤 지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05년 3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40분. 목소리는 바람에 묻히듯 작고 떨렸습니다. 청사포 방파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각했어요. 도윤 씨와 함께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긴, 고통스러운 기침이었지요. 목이 많이 아파요. 이제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꼭 남기고 싶었어요. 마지막 녹음. 그녀는 마이크를 받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 소리 들어보세요. 파도 소리예요. 정말 아름답죠? 전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잠시 후 바위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앉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건 제 엔딩이에요. 제가 선택한 마지막 장면이에요. 병실이 아니라 제가 사랑한 소리 속에서. 그녀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긴 방송이 끝나고 마이크를 끄는 기분이에요. 이제 ON AIR 램프가 꺼지는 거예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PD님, 아니, 도윤 씨. 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밤들이 제게는 선물이었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아주 작게 사랑했어요. 그 뒤로는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점점 느려지는 호흡, 그리고 조용한 숨. 4분쯤 지났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방송 끝. 이후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테이프는 20분 가까이 돌아갔지만 남은 건 바람과 파도뿐이었습니다. 파출소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 쪽 수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날까지 수색은 이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 경찰은 정은아를 공식 실종자로 등록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유품을 전달해야 하는데 연락 가능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없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품은 보관하겠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테이프만 제가 맡겠습니다. 방송국에 보관하고 싶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형사가 허락했습니다. 복사본을 남기는 조건이었지요. 그는 테이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청사포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바다. 그곳에서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하 씨, 당신은 끝까지 방송처럼 떠났군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였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엔 분명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었지요. 2006년 3월 12일, 정은아가 사라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도윤은 밤의 주파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녹음 파일을 이어붙이며 매주 방송을 만들었지요. 방송국은 한때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그녀가 원한 겁니다. 방송은 계속되어야 해요. 청취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은아 씨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요. 이 방송만큼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도윤은 늘 같은 시간에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빈 방음 부스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송출했습니다.
은하는 떠났지만 방송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지요. 3월 10일 금요일, 그는 1주기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1년 동안 정리해온 모든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침묵의 염사 폴더 속 10개의 음성 파일, 서버에 남겨진 미공개 멘트들, 그리고 청사포에서 발견된 마지막 테이프. 그는 1년 내내 그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나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밤 11시. 1년 전 그녀가 마지막 방송을 했던 그 시간. 도윤은 처음으로 방음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앉던 자리, 그 마이크 앞에 11시 정각, 붉은 ON AIR 불빛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밤입니다. 밤의 주파수의 김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이 방송의 메인 성우였던 정은하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났다는 말은 맞지 않겠지요. 그녀는 지금도 이 방송 속에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윤 씨,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라디오를 채웠습니다. 그날의 기억, 함께 만든 밤, 그리고 짧은 웃음들. 10분간 청취자들은 숨죽인 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성대함을 앓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로 사는 사람에게 그건 사형 선고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전 곧 목소리를 잃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이미 충분히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방송국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 글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듣고 있어요. 정은하 씨,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파일들이 하나씩 재생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고백, 그녀의 사랑. 모든 감정이 전파를 타고 부산의 밤하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사포에서 녹음된 테이프. 이건 그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밤, 청사포 방파제에서 테이프의 파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약한 그녀의 목소리. 도윤 씨, 이건 제 엔딩이에요. 15분 동안 파도와 숨소리, 마지막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방송국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함께 듣고 있었으니까요. 테이프가 끝나고 도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은하 씨는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남았습니다. 이 방송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만들어온 편집본. 그녀의 수많은 방송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모아 완성한 새로운 메시지,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각 단어는 서로 다른 날에 녹음된 목소리였지만 연결되자 완벽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방송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그들의 첫 방송이자 그녀의 마지막 방송이었던 그 노래. 노래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떠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여기 있습니다. 이 방송 속에, 이 목소리 속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하 씨,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ON AIR 램프가 꺼졌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 게시판은 수천 개의 글로 뒤덮였습니다.
정은아 씨는 정말 떠나지 않았네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1년 만에 공개된 구 정은아 성우의 마지막 목소리. 사랑과 헌신으로 완성된 방송인의 삶. 하지만 도윤은 그 어떤 기사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방송을 계속하는 것. 3월 13일 월요일.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녹음실로 들어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주파수에 사랑을 실어 보내는 정은아입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빈 부스를 바라보던 그는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는 걸.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소리로, 기억으로, 사랑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밤의 주파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밤입니다. 라디오는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2010년 봄입니다. 도윤은 여전히 밤의 주파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정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주 전파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12시, 방송이 끝난 뒤 도윤은 혼자 녹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음 부스 안. 그는 마이크를 다시 켜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은하 씨,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ON AIR 램프가 다시 켜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녹음실을 은은히 비추었지요. 도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000년 첫 방송에서 녹음된 그녀의 오프닝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주파수에 사랑을 실어 보내는 정은아입니다. 10년 전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어있는 의자.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늘 그 자리에 있었지요.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부산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잔잔하게, 빛처럼 조용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파수를 맞춰야만 들릴 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